최근 레알 마드리드가 챔피언스 조별리그에서 AC 밀란에게 1대3으로 대패했습니다. 지난 바르셀로나전 4대0 대패에 이어 무려 2연패인데요. 심지어 두 경기 모두 레알의 홈구장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전에서는 음바페가 오프사이드를 무려 7번이나 걸렸는데 이 기록으로 음바페는 지난 10년간 라리가 단위 경기에서 가장 많은 오프사이드를 걸린 선수가 되었어요. 사실 음바페가 오고 나서 레알에 잘 녹아들지 못한다는 평가도 많았는데요. 레알 마드리드는 지난 시즌 챔스전 리그 모두 우승하며 매우 찬란한 한 해를 보냈었는데 무려 7년을 공들여 영입한 음바페가 돌아오고 나서 이번 시즌 오히려 팀의 성적이 더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음바페 이런 부조화 문제 과거에도 있었는데요. 바로 그의 파리 생제르맹 시절이었죠. 메시, 네이마르, 음바페 이 3명을 부르는 M&M 라인은 2021년부터 23년까지 약 2년간 파리의 공격을 담당했었거든요. 처음 이 트리오가 결성되었을 때는 역대급 공격진이라며 모두가 기대하는 분위기였지만 결과론적으로 보자면 M&M은 그리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죠. 심지어 클럽과 관계가 험악해진 선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역대급 선수들로 꾸려진 M&M 라인은 어째서 세간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걸까요?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비하인드가 숨겨져 있을까요? 저 축구친구와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말해도 파리 생제르맹은 프랑스 리그에서 독보적인 클럽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에게 없는 단 한 가지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비기어 챔피언스 리그 트로피였죠. 아무리 프랑스 리그에서 최다 우승이다 뭐다 해도 결국 비기어가 없으면 세계 축구에서 인정받을 수 없었거든요. 게다가 파리와 전통적인 라이벌인 마르세유는 비기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파리는 더더욱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갈망하게 된 거죠. 그러다 2011년 드디어 카타르 자본이 구단을 인수하게 되면서 파리는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질라탄, 디마리아, 카바니, 음바페, 네이마르 등 여러 슈퍼스타들을 미친듯이 영입하며 파리는 챔피언스리그 우승 꿈을 쫓아가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1920 시즌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진출하면서 드디어 챔스 우승을 달성하는가 싶었지만 우승의 문턱에서 미넨에게 비결을 내주고 말았죠. 이 준우승의 여파가 엄청났던 것이 파리를 응원하던 팬들이 결승전 이후에 시내에서 폭동을 일으키는 등 분을 참지 못했거든요. 팬들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비결을 드나 싶었는데 막상 준우승이라는 성적표를 받게 되니까 그동안 투자했던 천문학적 금액과 노력이 다 헛수고로 느껴졌던 거예요. 실제로 파리 생제르맹은 카타르 자본이 들어온 이후에 챔스 우승만 보고 약 1조 7천억가량을 투자했었는데 결국 이번에도 비결을 들어올리지 못한 거죠. 그러던 2021년 파리는 예상치 못한 거물을 영입하며 챔스 우승이라는 희망을 다시 한번 품게 됩니다. 2021년 8월 메시가 파리로 이적하고 라모스, 돈나루마, 하키미 등 여러 슈퍼스타들이 파리로 모이게 된 거예요. 전문가들과 팬들은 당연히 난리가 났고요. 모두들 챔스 우승은 당연하고 야 이거 트래블까지 가능한 거 아니야? 김칫국을 엄청 먹은 거죠.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어땠나요? 축구는 이름값으로만 하는 게 아니었던 거죠. 파리는 M&M 공격 라인을 내세우면서 엄청난 공격력을 선보였지만 2년 연속 챔스 16강에서 탈락의 고비를 마시고 말았는데요. 아무리 상대가 각각 레알, 미넨이었다지만 2년 연속 16강 탈락은 팬들로 하여금 분노와 허무함을 넘어서 M&M 라인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까지 들게 만들었죠. 물론 2년 연속 리그 우승을 차지하긴 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M&M 라인이 프랑스 내수용에 불과하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M&M 라인은 역대급 네임밸류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던 걸까요? 가장 먼저 이들을 통제할 강력한 사령탑이 부재했습니다. 파리에서 M&M 라인을 이끈 감독은 단 2명이었는데요. 마우리시오 포체티노와 크리스토프 갈티에였죠. 이 2명의 공통점 뭔지 아시나요? 파리가 각종 스타 선수들이 모인 빅클럽인데 비해 이 감독들은 빅클럽 챔스 경험도 부족했고 전술적인 역량도 부족했던 탓에 세부적인 전술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끝끝내 이 M&M 라인에 지속 가능한 활용법 역시 찾지 못했죠. 당연스럽게도 락커룸 장악에도 실패했던 거예요. 포체티노는 스타 선수가 너무 많아서 혼란스러웠다며 파리 감독 시절 겪었던 어려움을 호소하게 됐고요. 갈티에 감독 역시 성적 부진으로 한 시즌 만에 경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감독만 문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M&M 라인의 문제도 분명히 있는데요. 이들을 잘 보면 메시, 네이마르, 음바페 모두 윙 성향의 선수들이잖아요. 파리에서 이 3명을 밀어낼 만한 스트라이커가 부재했기 때문에 전술상 이 3명 중 1명이 원하지 않더라도 중앙 스트라이커 역할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갈티에 감독 시절에는 음바페가 중앙에 배치됐었는데 이때 본인 포지션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음바페가 본인 SNS에 저격성 문구를 게시한 거예요. 결국 갈티에는 어쩔 수 없이 중앙 스트라이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음바페를 다시 좌측 윙으로 옮겨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음바페 입지가 갈티보다 더 크니까 실세 말 들어야지. 게다가 M&M 라인의 활동량은 상당히 저조한 편이었고 특히 네이마르는 본인의 관리 미숙 등 여러 이유로 수많은 부상 등을 달고 살았던지라 경기에 출전하지 않는 시간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라운드에선 결국 나머지 선수들이 수비와 압박을 모두 감당했어야 되는데 이를 받쳐줄 중원의 질적 문제도 있었지만 전술적으로 전혀 메꾸지
못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죠. 이러한 약점은 결국 22-23 시즌 미넨과의 챔피언스리그 16강처럼 강팀과 만나는 경기에서 더욱 두드러졌는데요. 파리가 기형적으로 이 3명의 득점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상대가 많은 활동량을 바탕으로 중앙을 장악하고 1대1 마킹을 통해 공격진들의 움직임을 최대한 봉쇄한다면 공격진들은 중앙으로부터 볼을 받지 못하고 고립되기 일쑤였습니다. 아니 일단 공이 와야지 골을 넣든가 말든가 하지, 볼이 안 오는데 어떻게 위협적인 장면이 나오겠어요. 하지만 M&M 라인의 몰라가 가져온 건 경기장 내에서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파리를 이끌어오던 두 태양 네이마르, 은바페의 불화설 때문이었죠. 축구 팬이라면 누구나 네이마르와 은바페의 불화설은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요. 네이마르는 파리의 왕이 되고자 한창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절에 메시의 그림자를 떠나 파리로 이적했습니다. 은바페 역시 프랑스의 월드컵 주역이 되면서 이제 더는 나이 어린 유망주가 아니라 파리를 넘어 프랑스 전역의 상징이 되었죠. 하지만 네이마르, 은바페 모두가 왕이 될 수는 없었어요. 결국 누군가는 조연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레킵, 풋메르카토 등 여러 공신력 있는 매체들이 네이마르, 은바페의 불화설을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2022년 몽펠리에전에서 페널티킥 키커를 두고 둘은 공개적으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이후 네이마르가 은바페를 저격하는 SNS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른 사실을 확인되면서 둘의 불화설은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게다가 은바페가 파리와의 재계약 과정에서 네이마르의 처분을 요구했다는 보도까지 나왔고, 지난 여름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네이마르는 결국 사우디로 둥지를 옮겼죠. 여기서 가장 확실한 사실은 네이마르가 알 힐랄로 이적했을 때 은바페와 서로 팔로우를 취소했다는 겁니다. 회사를 퇴사하면서 전 직장 동료를 언팔한다? 둘의 사이가 결코 좋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시너지가 좋았던 공격진은 누가 있을까요? 가장 유명한 예시가 바로 MSN 라인인데요. 메시, 수아레스, 네이마르로 이어지는 MSN 라인은 바르셀로나에서 트래블을 포함해 총 9개의 트로피와 360골을 합작하며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최고의 트리오입니다. 이 세 선수 모두 개인 기량이 절정이었던 시기에 이타적인 플레이까지 더해지자 축구 역사에 한 획을 남길 만한 공격 트리오가 되었던 거거든요. 게다가 이들은 사적으로 친하기까지 했는데요. 공교롭게도 3명 모두 남미 출신이라 의사소통에 제약이 크게 없었어요. 메시가 당시를 회상하며 우리는 경기장 밖에서도 잘 어울렸고 휴게도 다 같이 떠났죠. 그래서 더 잘하는 거 아닐까요? 라고 말하기도 했고, 최근 수아레스의 국가대표 은퇴식에도 서로 영상 편지를 보내주거나 메시가 수아레스에게 약 200억 원에 달하는 전용기를 빌려주는 등 지금까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친구 사이에 전용기를 빌려준다? 아이 우정이 돈독해지겠는데 아주? 이에 반해 M&M은 성과 대 성과지만 뒤처리가 너무 껄끄러웠거든요. 네이마르와 은바페의 관계는 물론이고 네이마르는 잦은 부상과 성적 부진 등으로, 메시는 월드컵 결승에서 프랑스를 꺾었다는 이유로 두 선수 다 팬들의 야유를 많이 받았거든요. 훗날 메시는 파리 생활에 대해서 원치 않았던 이적이었어요. 파리에서 2년은 너무 혼란스러웠으니까요 라면서 파리에 대해 불편한 인색을 숨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파리의 실세 은바페도 이번 레알 이적 기자회견에서 파리는 폭력적이에요 라고 대놓고 디스했는데요. 게다가 파리와는 미지급된 임금을 요구하며 법률 분쟁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이마르도 파리는 메시와 나를 진짜 지옥에 살고 있다고 느끼겠어요. 우린 파리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고 너무나 불행했습니다 라고 말하며 파리에서 보낸 6년을 결국 디스로 마무리했습니다. 결국 메시는 인터 마이애미로, 네이마르는 알 힐랄로, 그리고 은바페는 레알로 이적하며 한때 수많은 기대와 관심을 받았던 M&M 라인은 갈등만 남긴 채 2년 만에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네, 오늘은 파리 생제르맹의 역대급 트리오 M&M 조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파리도 이를 보고 스터디한 게 있는지 프로젝트의 실패를 인정하고 현재 클럽의 근본적인 개혁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제는 스타에 집중하기보다 젊고 유망한 자원들을 집중 영입하겠다는 거예요. 파리 생제르맹 최초의 아시아 선수 이강인 역시 바로 그 케이스 중 한 명이죠. 갈티의 후임으로 부임했던 엔리케 감독은 짧은 패스를 기반으로 파격적인 전술을 사용하며 파리의 리빌딩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강인을 최전방으로 활용하기도 하고요. 지난 시즌 챔스 4강까지 진출하면서 나쁘지 않은 성적이었지만 은바페가 떠난 지금 이번 시즌 행방이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그토록 스타들을 영입하며 챔스 우승을 쫓았던 파리 생제르맹, 과연 그들은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강인 선수가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주에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재밌고 유익한 축구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